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정인태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해체하고 국민배당금법 시행해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네. 13년간 160조를 쓰고 지금까지 200조, 약 200조를 썼다 그러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200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네. 제가 이 저출산 고령화, 이 저출생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저출생.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이제 지금 정부는 칭하고 있는데, 저출생이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 이런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임에서 저를 이렇게 회장을 맡아달라 이런 제안을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생각이 달라서 안 되겠다 그랬어요. 생각이 달라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산이 장려되겠느냐 그랬더니 생각이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해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왜 200조를 갖다 쓰고 왜 13년간 160조를 갖다 씁니까? 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누가 그 돈을 갖다 썼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이거 유튜브 방송에서 굉장히 외쳤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2100년에 한국 인구는 2000만이 됩니다.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2100년 얼마 남았어요? 2100년. 지금 2021년이죠. 80년 후에 한국 인구는 반토막이 됩니다. 2000만이 됩니다. 2000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2300년 280년 후에는 소멸 단계가 됩니다. 소멸 단계. 그러니까 300년 후에 한국은 소멸한다 그래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2100년에 한국 인구 2000만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고 2300년에 소멸 단계로 갑니다. 13년간 160조를 썼죠.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배지들을 달고 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낭비. 해체합시다. 저거 해체해야 돼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해체하세요. 네. 정말 이거 국민들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지금 출산율이요. 네, 출생률이 일본은 1.5점대로 갔을 때 이거 인구 쇼크다 해가지고 이민 전담 장관을 신설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우리는 0점대에 0.9 해다 0.8 이제 0.7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저출산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입니다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굴을 들면 안 되는 거죠. 네?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일단은 결혼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존의 결혼 제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결혼 제도를 쓰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활동반자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둘을 성인까지 키워봤어요. 성인까지 키워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임신하는 순간부터 이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무슨 검사 뭐 기형아 검사 하세요, 뭐 양수 검사 하세요. 계속 돈이 이제 빨대가 꽂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어린이집으로 또 가면은 일도 못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돈 엄청 들어가고, 또 유치원비가 뭐 대학 학비하고 비슷해요. 유치원비에다가 뭐 각종 뭐 그냥 이 수능 해가지고 각종 사교육에 아주 시장에서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부부가 교육 공무원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 제도가 이게 너무 잘못됐다. 이거는 입시 기계를 만드는 제도다. 예? 이렇게 우리는 공감을 했어요. 예? 그 자녀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예? 교육 공무원 둘 다 그만둬 버렸어요. 예? 이런 교육은 이건 아니다. 예? 저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없다. 판단이 들어서 교육 공무원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키워가지고 또 대학까지 뭐 해가지고 등골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그냥 이 결혼 제도가 사랑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족이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기존의 결혼 제도와 생활동반자법은 난 진짜 친구랑 살고 싶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동네 마음 맞는 친구하고 살고 싶어.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종 어떤 가족 수당이라든지 각종 세금 혜택이라든지 뭐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시신인계라든지 수술할 때는 수술동이라든지 이런 가족과 동일한 그러한 혜택을 누리게끔 해주는 게 생활동반자법입니다. 이 생활동반자법을 시행하는 순간 출생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육아비를 계속 지원해줘야 돼요. 육아비.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한 명이 태어나게 되면은 매달 육아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5만원, 2명 태어나면은 또 뭐 30만원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육아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혼을 하면은 어때요? 이 양육비 누가 담당할 거냐? 예? 친권 누구냐? 양육비를 지원 안 해주면은 뭐 압류가 들어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결혼을 합니까? 결혼이 비혼이 나오는 거예요. 비혼주의자, 비출산주의자가 나오는 겁니다. 왜 나와요? 못 키우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저도 지금 할 말을 잃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죽어나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생활동반자법으로 전개를 하자. 그리고 국민배당금법,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배당금법이요, 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 네? 지원이 되잖아요. 계속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해체되고 국민배당금법을 시행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허경영 대표는 국민배당금법뿐만 아니라 또 뭐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예? 또 뭐 결혼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뭐 연애 수당으로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이야기하는데 200조를 낭비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현실성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거 다 해체시켜 버리고 절약해서 그 지원해 주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진짜 나경원 전 국회의원까지도 그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면 얼마 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해서 뭐 나경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잖아요. 이제 공감이 되는 겁니다. 공감. 분석해 보니까 그러네. 저 예산을 이렇게 해서 나눠주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네 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육아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국민배당금법이 시행이 돼서 정말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또 육아수당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동반자법이 시행이 되면은요, 출산하게 됩니다. 왜 세종시는 출산율이 높아요? 그 대부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생활이 안정되니까 또 각종 지원이 잘 되잖아요. 뭐 공무원들은 휴직도 잘 되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에서 출생률을 높이고 싶습니까? 도리어 결혼 비율도 떨어지고, 출산 비율 떨어지고, 예? 진짜 결혼 제도 때문에 비혼모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진짜 나도 지금 지옥처럼 살고 있는데 내 아이까지 저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이게 진짜 입시 지옥에 나도 죽으려고 힘들었는데, 예? 내 아이까지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나도 지금 사는 게 비참한데 아이까지 비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엄마들이 자녀를 막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막 터져요. 아빠 엄마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은 오죽하면 자식을 죽이겠어요. 그걸 가지고 또 뭐 저 부모를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빨리 해체하고 국민배당금법을 시행을 하고, 또 허경영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출산정책, 결혼정책, 연애정책, 이런 거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깊이 좀 생각해보면은, 저게 맞구나. 예? 왜 허경영 대표가 결혼부를 신설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부가 왜 필요하냐 하면서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2100년에 한국 인구가 반토막이 납니다. 2100년에 80년 남았어요. 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통계예요, 통계. 2300년에 소멸 단계로 갑니다. 300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가 200조를 썼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결혼부? 웃기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부? 웃기는 소리, 또 코미디언, 또 코미디 한다, 지금 개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뭐 출산하면 얼마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이거 따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지자체들 보세요. 야, 출산하면 1억을 지원하네, 뭐 하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소멸하니까, 소멸. 이제 생존의 문제예요. 지방 소멸, 예? 인구 절벽. 예?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심지어는 어느 소멸 단계에 있는 그러한 도에서 이게 진짜 소멸 단계에서 이게 진짜 어떤 자문을 구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다 그래요. 간단하다고. 생활동반자법, 그 다음에 국민배당금, 네? 국민배당금, 그 다음에 지원해야죠. 출산, 결혼, 연애, 예? 그 다음에 육아수당만 지원해줘봐라. 출산율이 늘어나가지고 한국이 진짜 프랑스가 이 저출산에서, 예? 다출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됩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 대표가 30년 전부터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국민들이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미친놈. 네. 그러니까 에디슨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 네. 미친놈 취급받았잖아요. 학교 3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3개월. 예? 그 아주 진짜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진짜 정말 정신지체, 예? 정신지체, 발달장애로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발달장애도 정신지체인들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 막 차별하잖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